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오랜만이네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그 환절기 코가 맹맹하더니 코감기가 와서 네? 아유, 코로나는 아니고요. 네. 코가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서 영상을 녹음하기가 좀 민망했어요. 그래서 조금 가라앉고 이제 시작해 봅니다. 코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콧물이 하염없이 나와서 코가 남아있나 모르겠어요. 녹았나? 매일매일 한 번씩 만져봅니다. 녹았는지. 정말 그 콧물이 많이 나온 거는 코로나 시작된 한 3년 이 안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홍수가 났었습니다. 그냥. 자, 오늘 펜심의 두께를 용도에 맞게 골라 써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아니면 펜 하나로 고지식하게 끝까지 그려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네, 어쨌든 요거는 조금 알고 그렇게 맞춰서 쓰시면 어떨까. 제가 수업 중에도 경험해 보는 일인데요. 두꺼운 펜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끝까지 두꺼운 명암으로 강하게 넣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림은 자고로 형태, 그리고 구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음영 아니겠습니까? 명암인데요. 명암은 빛을 등졌다고 해서 아주 어두운 건 아니거든요. 약간의 그늘진 효과,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그런 약간 어두운 듯한 그런 명암을 필요로 하는데, 강한 펜으로 그런 느낌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다 메꿨을 때 그냥 새카맣게, 네, 그렇게 너무 강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지금 방금 전에 컵은 0.1mm로 그렸지만 꽃은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이 많으므로 0.05mm의 펜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10개 쓰다 보면 연필처럼 명암을 연하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이런 디테일한 것을 그릴 때는 이렇게 펜을 중간에라도 한 번씩 바꿔서 이렇게 골고루 사용해 보시는,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 보시는 그런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잠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요 꽃은 굉장히 섬세한 약간 야생화 같은 저 꽃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 화초를 화분 속에 있는 저 사진이 너무 예뻐서 지금 한번 그려보고 있는데요. 이럴 때도 저 잎 하나하나를 다 그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 아주 그림이 피곤해져요. 네. 저거를 저 디테일을 그냥 뭐뭐처럼 요런 비슷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요런 비슷한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요러한 느낌의 꽃이다, 여기까지만 스케치 하시는 게 어떤가. 이건 정밀 묘사는 아니잖아요. 그냥 가벼운 드로잉이니까 꽃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자, 잎도 약간의 특징을 이렇게 넣어가면서 외곽선을 따고요. 그 다음에 저런 숫자 많은 것들은 저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음영을 좀 넣어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또 제가 한 일주일 참았더니 입술이 근육이 파르르 떨리면서, 네, 간질간질, 무슨 시간인지 아시죠? 네. 자, 오늘도 논센스 퀴즈, 네, 나갑니다. 퀴즈 한번 내볼게요. 오랜만이네요. 그냥 자, 호랑이에게 덤벼드는 용감한 개, 무슨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 같죠? 호랑이에게 덤벼드는 용감한 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그림 그리시면서
천천히 생각도 해보시면서, 네, 우리는 한 번에 두세 가지를 할 수 있답니다. 네. 네, 네, 말씀해 보세요. 아유, 본인 집 강아지 이름은 대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 또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데 익숙해진 여자 드로잉 샤로니가 답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것은 바로 호랑이에다 덤벼드는 용감한 개 이름은 하룻 강아지입니다. 네, 하룻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 하룻 강아지예요. 아유, 또 코 좀 뚫리고 숨 쉴만 하니까 또 헛소리를 이렇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액젓은 못 먹어요. 네. 자, 조그만 입까지 이렇게 해서 명암을 조금씩 넣으면서 그려봤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에 잎사귀를 조금 더 채워 넣고, 네, 약간 더 채워 넣은 다음에 0.05mm로 연필선을 쓰듯이 얇게 해서 음영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그려져 있을 땐 평면이지만 여기에 그늘진 부분의 음영을 그라데이션으로 적당히 표현하면 입체감이 또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입체감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썰렁한 얘기를 한 김에 넌센스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여러분, 차도가 없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차도가 없어요. 차도 없는 나라. 두 글자인데. 네? 맞히신 분 있는 것 같아요. 네, 멀리서 환청이 들리려고 그래. 네, 누군가 답을 말하신 듯해요. 네, 말하셨기를 바래요. 네, 그럼 제가 답을 말씀드려 볼게요. 두 글자. 차도가 없는 나라는요, 인도예요. 인도. 제가 넌센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아무리 그러셔도 오늘은 소금도 못 먹습니다. 네. 코감기 걸렸으니까 한번 봐달라 이 말이죠. 네. 자, 그림으로 돌아와서 명암을 이렇게 넣는데, 이게 또 명암을 넣는다고 해서 펜선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면 조금 강하게 너무 어두워질 수 있죠. 근데 오늘은 그냥 명암을 한번 여러 번 넣어보는 걸로 해서 조금 강하다 싶을 정도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밝은 부분에 선이 닿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근데 선을 쓸 때도 규칙적인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규칙적으로 선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막 흐트려서 선을 써서 표현하면 아무래도 어떤 뭐랄까요, 밀도감 같은 것도 좀 떨어지고, 네, 그냥 막 그린 그림 같은 그런 느낌, 거기서 그렇게 좋은 느낌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선 연습을 또 여러 번 해보신다 생각하시고 이런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명암을 계속해서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주로 즐겨 쓰는 브러쉬펜으로 라이트 그레이 연한 색깔로 또 마카펜 비슷한 그런 느낌의 질감으로 명암을 추가로 해서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펜선으로 이렇게 연필처럼 0.05mm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일단 입체감을 좀 내고요. 계속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뵀으니까 보너스로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 여러분, 엿장수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엿장수가 좋아하는 곳. 네, 고물상?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좋겠지만 거기보단 조금 더 넓은 곳이에요. 네 글자. 천천히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명암을 이렇게 넣으면서
반사감도 좀 주고 강한 부분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여기서 사실 이 정도에서 그만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오늘은 그림자를 펜선을 많이 쓰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기둥인데 기둥의 모양도 좀 잡고 그리고 그림자를 다시 한번 반복된 선으로 넣어 볼게요. 이런 정물이나 아니면 이런 간단한 물체를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밀도감 있게 그려본다, 이런 게 선연습하기도 좋고요. 또 어떤 형태나 구조를 알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겸 이런 정물이나 물체를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선을 이렇게 많이 써보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또 선 쓰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연습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권해드려 보고 싶어요. 이런 그림들을 명암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넣어가면서도 또 선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짧은 선, 긴 선 이런 식으로 반복해 가면서 자, 아까 퀴즈로 돌아와서 엿장수가 제일 좋아하는 곳 어디일까요? 네 글자. 우리나라 저기 끝에 있는데, 저기 바닷가 있는 쪽에. 네? 아까부터 고물상이라고 말하시는 분 빨간 노란 카드예요. 네. 자, 답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글자. 포항제철입니다. 거기 가면 철 많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명암을 연하게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연필선을 쓰듯이 살짝 펜촉을 누여서, 자, 이렇게, 이렇게, 저 수업 중에도 보면은, 왜 이거 그림자랑 이거 너무 진한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실 때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펜의 두께를 골고루 꺼내 놓고 용도에 맞춰서 요 펜, 저 펜 골라 써보세요. 또 어떨 때는 선의 강약, 그 분위기를 좀 더 달리하고 싶다, 그럴 때는 또 만년필 닙을 두께별로 해서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스트로크가 이어져서 그림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펜촉의 두께를 상황에 맞춰서 골라 쓰시라 오늘 또 여러 번 반복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 선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고요. 자, 이런 선들을 쓸 때 필 앞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손끝에서 눌렀다가 또 손에 힘을 빼면서 선에 약하게 선을 그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만 줘도 그 부분이 지루하지 않은 그런 선으로, 선 하나를 그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지그 라이트 그레이 색상인데요. 요 붓펜이 끝이 부들부들해서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너무 딱딱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명암을 넣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연한 색깔로 이렇게 고르셔서 명암을 부담 없이 추가로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이 방법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이렇게 조금 투명감 있게 넣고요. 자, 또 마카펜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촉이 납작하거나 딱딱한 그런 종류의 마카펜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카펜의 촉은 또 그 나름으로 통일감 있게 사용을 하셔야 그림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맞춰주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잘 구분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맞는 거를 고르시고요. 그림자를 표현하는 거는 색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구독은 공짜.